자, 보자. 112쪽이다. 일과 에너지 얘기할 건데, 자, 일이라고 하는 경우, 우리 일, 과학에서 말하는 일의 개념 얘기하는데요. 자, 일이라고 하는 거는 체크하자. 힘을 주고요. 힘의 방향으로 이동을 하는 경우, 자, 힘을 주고 힘의 방향으로 이동을 하는 경우를 가지고 우리는 일이라고 얘기를 해. 이게 일상생활에서 일하고 좀 다르죠. 힘을 준 다음에 이동을 해줘야 돼. 그래서 힘의 단위 뭐 쓰니? 힘의 단위요? 뉴턴이고요. 이동거리의 단위는요? 미터를 쓰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뉴턴이라는 단위하고 미터라는 단위를 곱해준 값을 가지고 우리는 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일의 단위는 뭘 쓴다? 줄이라는 단위를 쓰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힘 주고 이동 방향, 힘의 방향으로 이동을 하면은, 그래서 힘 곱하기 이동거리를 해준 게 일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단위는 줄이라는 단위를 쓰게 되고요. 이 중력에서의 일, 요것 좀 잘 좀 기억해 주셔야 되는데, 우리가 들어 올린다라는 개념. 자, 위로 들어 올릴 때는요, 힘을 줄 때 누구만큼 힘 줘야 되느냐? 물체의 무게만큼 힘 줘야 돼. 자, 물체의 무게는 그럼 어떻게 구하느냐? 9.8 곱하기 질량이죠. 질량 단위가 뭐니? 킬로그램이에요. 체크해줘. 질량은 킬로그램 단위를 씁니다. 자, 이 킬로그램 단위로 나왔는데 들어 올린다라는 말이 나오면은 몇을 곱해줘야 돼? 꼭? 9.8을 곱해줘야 돼. 무게 단위는 뭐니? 무게 단위? 뉴턴이죠. 자, 무게는요, 무게의 정의가 뭐였었어? 그 물체를 잡아당기는 중력의 크기를 무게라고 얘기를 하죠. 자, 무게는 중력의 크기예요. 그리고 질량은 말 그대로 그 양을 얘기를 해주는 거야. 서로 다른 얘기야. 자, 그래서 킬로그램으로 나와 있을 때 걔가 얼마만큼의 힘으로 당겨지고 있느냐를 따질 때는 지구에서는 9.8을 곱해줬어야 됐었죠. 그래서 무게는 9.8 곱하기 질량. 이게 내가 최소 줘야 되는 힘이 되는 거야. 그럼 일이라고 하는 거는 힘 곱하기 이동거리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내가 주는 힘 곱하기 이동거리, 즉 올라간 높이에 주는 거죠. 자, 여기야. 내가 주는 힘 곱하기 이동거리 높이야. 근데 그때 내가 주는 힘이 바로 물체의 무게만큼이야. 만약에 질량으로 나와 있으면은요, 9.8 곱하기 질량 곱하기 높이가 되는 거고요. 어차피 다 같은 값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사람이 들어 올릴 때 한 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자, 이렇게 들어 올릴 때 한 일인데, 이거를 우리는 중력에 대해서 일을 했다라고 얘기해. 중력에 대해서 일을 했다. 자, 그럼 옆에 보시면 이제 떨어지는 물체에 대한 얘기야.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거야. 자, 떨어지는 물체는 밑에서 누가 잡아당기고 있겠어? 그러면 힘의 방향으로 이동을 했는데 그 힘이 바로 중력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중력이 일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자, 얘랑 쟤의 차이점 알겠죠? 얘는 중력에 반해서 들어 올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중력에 대해서 힘을 줘서 일을 했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쟤는 중력이 잡아당겨서 아래로 내려오는 걸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중력이 일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야. 자, 그럼 중력이 한 일은 중력의 크기 곱하기 내려간 높이, 그러니까 떨어진 높이를 얘기를 해주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이 중력의 크기는 물체의 무게를 의미하는 거죠. 질량으로 나왔으면 또 똑같이 9.8 곱하기 질량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중력에 대해서 일을 할 때야. 그럼 9.8 곱할 땐 언제라고? 들어 올릴 때 9.8을 곱해줘야 된다고. 오케이? 킬로그램으로 나왔는데 들어 올릴 때 9.8을 곱해줘야 돼. 자, 그런데 자, 여기 10kg짜리 물체가 있는데 5N의 힘으로 2m를 끌고 갔어요.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왔어. 자, 10kg짜리니까 이거 9.8 곱해가지고 98N의 힘이 필요하겠네 라고 말하면 안 돼요. 옆으로 끌고 가는 중이야. 아까 9.8 곱해서 10kg에다 9.8 곱하는 건 뭐 할 때라 그랬어? 들어 올릴 때만이야. 자, 옆으로 끌고 갈 때는요, 내가 가해주는 힘 곱하기 이동거리를 해줘야 돼. 질량은 필요 없어요. 옆으로 끌고 갈 때는 마찰력만큼 힘을 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마찰력에 대해서 일을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중력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야. 알겠죠? 중력에 대한 일은 0인 거예요.
자, 그럼 얘를 들어 올리는 게 아니라 옆으로 끌 때는 얘가 10kg짜리던 아니면 100N짜리 무게를 가진 물체던 옆으로 끌고 갈 때는 다 필요 없다라는 얘기야. 무게나 질량은 들어 올릴 때 사용하시고요. 옆으로 끌고 갈 때는 가해주는 힘이 얼마인지를 찾아준다라는 걸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또 하나 별표는 여기인데요. 1이 0인 경우. 자, 1이 0인 경우인데요. 1이 0인 경우 힘 곱하기 이동거리가 1이라 그랬어. 그러면은 힘이 0이거나 이동거리가 0이거나 아니면 힘과 이동 방향이 서로 무슨 관계? 수직 관계이거나. 기호가 적어요. 수직교야. 아유, 이래서 T는 어디 머릿속 이상한 것만 들어가지고 자, 힘과 이동 방향이 수직 관계일 때 이거부터 얘기할게요. 수직 관계일 때 왜 1이 0이냐? 1이라고 하는 건 힘을 주고 힘의 방향으로 이동을 해야 돼. 힘의 방향으로. 근데 자, 얘는 지금 힘이 위로 주고 있죠. 이 물체를 들고 있는 상태야. 그러면은 중력에 대해서 힘을 줘서 위로 힘 주고 있는 중인데 얘를 들고 앞으로 가고 있어. 그럼 물체 입장에서는 힘은 위로 받고 있는데 이동은 앞으로 하는 거죠. 자, 그래서 힘의 방향으로 이동하는 게 없어. 물건 든 상태에서 앞으로 가고 있어요. 수평 방향으로 걸어가요. 이런 거는 일을 한 거다 안 한 거다? 안 한 거다. 나 힘들어 죽겠지만은 얘는 과학에서 일을 했다라고 치질 않아요. 물건 들고 이동하는 거는. 자, 그래서 이런 건 1이 0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이동거리가 0인 경우 벽 잡고 막 밀고 있는데 벽이 안 움직이네. 힘은 주고 있지만 이동은 안 하는 거죠. 이런 경우도 역시 1이 0인 경우가 되는 거예요. 힘이 0인 경우인데 힘이 0인 경우는요. 등속 운동을 하는 경우야. 근데 어떨 때 등속 운동이냐면 마찰이 없을 때. 자, 마찰이 없는 곳에서의 등속 운동을 얘기를 해줘요. 마찰이 없는 곳에서. 자, 마찰이 없는 빙판에서 등속 운동을 하는 스케이트, 뭐야 이거, 피겨 스케이트 하는 양반. 자, 이 양반이 등속 운동하고 있으면 얘는 힘이 0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마찰이 있는데 등속 운동하는 경우는 마찰력만큼 힘을 주고 있어야 돼. 근데 마찰이 없으면은 가해주는 힘도 얼마다? 0이다 라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알겠죠? 무슨 말인지? 자, 그래서 요떤 경우에는 이때도 역시 이동거리만 있고요. 힘이 없기 때문에 1이 0이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린 지금 계속 1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 1은 뭐 곱하기 뭐라고? 1은 뭐 곱하기 뭐? 힘 곱하기 이동거리. 힘 곱하기 이동거리라고. 1은 힘 곱하기 이동거리야. 됐죠? 단위는 뭘 쓴다고? 줄이라는 단위를 쓴다고요. 선생님 S가 뭐의 약자예요? 디스턴스요? 아, 이거 약자 써줘야 되나? 그 H천이 모르겠대요. 이래서 원은 안 돼. 이것도 수치인데. 그래서 원은 안 돼. 쓰리. 우리만 쓰리. 자, 1은 영어로요. Y 그래서 W로 표시해요. 단위는 뭘 씁니까? 줄이라는 단위를 쓸 거예요. 줄이라는 단위를 쓸 거고요. 그 다음 뒤에 이제 에너지가 나올 건데요. 에너지는 뭐 그냥 2로 표시하면 되고요. 단위는 역시 줄을 쓸 겁니다. 자, 힘은 F로 표시하죠. 자, F로 표시하고 단위는 뭘 쓰니? 뉴턴을 쓰죠. 무게는요. 소문자 W로 표시해요. 단위는 뉴턴을 쓰죠. 자, 기호는 약자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1은 힘 곱하기 이동거리 하는데 한글로 맨날 1은 힘 곱하기 이동거리 한글로 쓰고 있을 수 없잖아. 그래서 뭐라고 써 그냥? W는 FS 이렇게 간단하게 표시하기 위해서 쓰는 게 기호예요. 자, 그 다음에 이동거리는요. S로 표시해요. 그리고 단위는 미터 단위를 씁니다요. 높이는요. H로 표시할 거고요. 역시 단위는 미터 단위를 쓸 겁니다. 너도 그만 놀려 그러니까. 얘는 그냥 예술을 안 하는 거예요. 됐니 여기까지? 뭐 얘기할 거 없죠 이제 더 이상? 자, 이런 식으로 기호와 단위를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은 1은 힘 곱하기 이동거리, W는 FS 이렇게 표시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일과 에너지. 자, 여기 또 한번 별표. 에너지의 정의를 기억해 주셔야 돼.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얘기를 해.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자,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야. 그러니까 이 에너지를 갖고 있으면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야. 단위는 뭘 쓴다? 줄이라는 단위를 써요. 자, 일과 에너지는 같은 단위를 쓰고 있어요. 왜냐하면 일과 에너지는 서로 전환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일은 에너지로, 에너지는 일로 전환이 됩니다. 물체에 일을 하면 에너지가 증가하고요. 반대로 물체가 일을 하면 에너지가 감소한다라는 그런 개념인데 이거야. 이 추한테 추를 들어 올리는 일을 해줬죠. 이 사람은 추를 들어 올리는 일을 한 거야. 그러면 추한테 일을 해줬기 때문에 추 입장에선 일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여기서 주인공은 추예요. 추는 지금 들어 올려졌죠. 얘에 의해서. 그럼 사람이 일을 해준 걸 받은 거죠. 자, 일을 받으면은 추의 에너지가 증가를 하게 돼요. 그런데 이놈의 추가 위에서 꽝 하고 떨어지는 거야. 떨어지면서 여기 말뚝 뭐 하고 있니? 박아대고 있죠. 말뚝을 박았어요. 그럼 말뚝을 꽝 하고 박는다는 얘기는 말뚝을 밀어내는 힘을 주고 말뚝을 이동시킨 거야. 즉 뭐 한 거야? 일한 거예요. 힘을 주고 이동을 시켰기 때문에 일을 한 거죠. 자, 그럼 이 추는 이 높이에서 말뚝을 박을 수 있는 에너지를 갖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말뚝을 박는 일을 함으로 인해서 에너지가 감소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과 에너지가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전환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옆에 113쪽을 한번 해보도록 하자. 소리가 너무 심해요. 이거 자극. 도망을 뛰죠. 도망을 뛰죠. 자, 1번 보자. 자, 1번에 X55 나왔니? 자, 2번에는 60줄이죠. 20N 곱하기 3이에요. 여기 50N은 필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얘는 이제 들어 올리는 거니까 물체가 떨어질 때 누가 물체에 일을 한다고? 중력이 물체에 일을 하는 거고요. 이때 중력의 크기는 몇 뉴턴이겠니? 10뉴턴이죠. 10뉴턴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죠? 자, 10뉴턴이죠. 그래서 10뉴턴 곱하기 3m 해가지고 몇 줄에 일을 했다, 중력이? 30줄에 일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4번은 몇 줄이니? 0줄이죠. 이거 그냥 들고 앞으로 가는 거는? 0줄까지 써야 돼요? 0이라고 그냥 쓰셔도 돼요. 자, 그 다음 5번에는요 5 X죠. 됐나요? 여기서 질문 있니? 오케이. 자, 그 다음 다음 페이지에 보면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나와 있게 되는데 얘들아 118쪽을 먼저 풀고 하자. 네. 118쪽을 먼저 좀 하자. 자, 118쪽 보세요. 다 핸드폰 하죠. 118점만이요? 118쪽만 해보자. 7번 안 풀어도 돼요. 7번까지 하세요. 야, 1번부터 7번까지. 재현아 몇 번까지 풀었어? 8번 풀고 있네. 미친놈이죠. 벌써? 원래 이런 거 풀 때 이름이 없는데? 더 예탄 말을 되는데. 자, 조용. 1번 해보시면은 올감이 먼. 조용. 자, 2번하고 4번. 4번이죠. 자, 2번하고 4번. 무조건 안 풀어요. 야, 조용. 가방을 메고 수평 방향으로 걸어가는 거는 일을 한 거야, 안 한 거야? 안 한 거죠. 네. 수평 방향으로 걸어가는 건 일을 한 게 아닌데 계단을 걸어 올라가게 되면은요. 이거 얘기 안 했던 것 같은데? 됐어요. 이게 안 계단은 일 말 안 하셨어. 쌤 궁금한 게 있어요. 요거 얘기 안 했죠? 네. 자, 조용. 자, 계단을 오를 때 앞으로 가는 거는 일을 한 게 아니에요. 근데 올라가는 거는 일을 한 거죠.
자, 그래서 계단을 오른다라고 했을 때는요, 앞으로 가는 건 신경 쓰지 마시고 높이만 신경 쓰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일을 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돼. 진짜 궁금. 얘들아, 왜요? 자, 보자. 물체가 이렇게 있을 때 힘을 주고 힘의 방향으로 이동을 하면 그건 일을 한 거죠. 그죠? 네. 자, 그런데 힘은 위로 주고 있어요. 근데 이동을 앞으로 하고 있어. 요건 일을 한 게 아니죠. 네. 자, 그런데 힘이 이렇게 주고 있어. 힘을 이렇게 주고 있는데 이동은 이쪽으로 하고 있네. 뭐야, 이렇게 줄을 이렇게 매달고서 어깨에 맨 다음에 이렇게 질질 끌고 가는 경우. 자, 그러면은 이때는 요 힘이 두 가지 힘이 합쳐진 거예요. 위에. 이쪽 Y 힘과 이쪽 X 힘이 합쳐진 거야. 그러면은 딴 거 볼 거 없이 앞으로 이동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S라고 이렇게 이동거리가 이렇게 있으면 요 힘, X죠. 요 힘과 요 거리를 곱해주는 거야. 오케이? 만약에 이게 비스듬하게 작용하는 힘을 배우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수평 방향으로의 힘이 얼마인지를 가르쳐 줄 거야. 그 값이랑 이동거리를 곱해주면 돼. 그때는. 이거는 일을 한 경우예요. 이거는. 그게 궁금했어. 응. 계산. 자, 그 다음에 2번 보자. 자, 2번 보시게 되면은 몇 번? 4번이죠. 200N 곱하기 3m 하면 돼요. 힘 곱하기 이동거리죠. 200N 곱하기 3m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3번에 1번이에요. 여기 보시면 150줄의 일을 했다 그랬는데 여기 있는 10kg은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이렇게 옆으로 수평 방향으로 끌고 간다라고 했을 때는요, 무게나 질량은 필요 없습니다. 이거 신경 쓰지 마세요. 몇 뉴턴의 힘을 줘가지고 5m를 이동시켰더니 150줄의 일을 했습니다. 그럼 힘은 몇 뉴턴이냐? 이렇게 구하는 거야. 자, 그 다음 4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4번 문제는 5뉴턴의 사과가 3m에서 떨어졌어요. 중력이 한 일은 몇 줄? 15줄이 되겠죠? 네. 오케이. 그래서 5뉴턴 곱하기 3m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다 9.8 곱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뉴턴으로 나와 있을 때는 9.8 곱하지 말고 킬로그램이었을 때야. 자, 그 다음 5번에는요. 20N짜리 물체를 10N의 힘으로 수평 방향으로 5m 이동시킨 후 2m 들어 올린 거랑 2m 들어 올린 다음에 들고 가는 거랑 의 차이인데, 자, 여기 가부터 보시게 되면 10N의 힘으로 5m를 끌고 갔죠? 그럼 이때 끌고 갈 때 한 일은 몇 줄이냐 이 새끼야? 50줄이요. 10N 곱하기 5m 해가지고 50줄의 일을 한 거죠. 네. 그 다음 더하기 20N짜리를 이제 2m 들어 올렸지. 그럼 20N 곱하기 2m 두 개 더한 값이 한 일의 양이 되는 거야. 그죠? 자, 그런데 나는요, 먼저 들어 올리죠. 20N짜리를 들어 올려요. 20N 곱하기 2m예요. 그리고 들고 간 때 이때는 일이 얼마? 0이죠. 자, 들고 수평 방향으로 걸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때는 일을 한 게 아닌 거야, 과학에서는. 자, 똑같은 효과가 나타나지만 둘의 일의 양이 서로 달라요. 자, 그래서 5번에 몇 번? 4번이 돼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건 100%, 한 90%는 문제 나와요, 이거는. 자, 그 다음에 6번에요. 과학에서 말하는 일의 양이 0인 경우를 물어보는데, 기억이죠? 매달린 경우. 이거는 뭐예요? 이동거리가 0일 때죠. 네. 자, 마트에서 물건 실은 카트를 미는 건 일을 한 거죠. 자, 미끄러운 얼음판에 스케이트하고 일정한 속력. 이거는 힘이 0인 경우예요. 자, 가방 메고 올라가는 건 일을 한 거고요. 그래서 2번이 정답이고요. 자, 그 다음 5번에는요. 자, 일과 에너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그랬는데, 물체의 일을 하면 에너지가 증가한다. 맞죠? 물체의 일을 해주면은 물체는 일을 받았기 때문에 에너지가 증가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 에너지 단위는 줄 쓰죠. 일과 똑같이. 자, 그런데 일은 에너지로 전환돼요. 에너지는 일로 전환될 수 없다. 이게 틀렸죠? 둘 다 전환돼요. 자,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여기까지 됐죠?
자, 돌아오셔서 이제 위치 에너지 봅시다. 아, 질량을 안 썼구나. 자, 질량은 기호가 뭐니? 킬로그램은 단위고요. m이죠.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은 9.8 mh라는 말이 나오죠. 9.8 mh 별표 꼭 좀 쳐줘요. 자, 이거 위치 에너지 구하는 식입니다. 위치 에너지 구하는 식은 9.8 mh, 즉 9.8 곱하기 질량 곱하기 높이야. 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위치 에너지는요, 높이에 따른 에너지를, 높은 곳에 있는 물체가 가지는 에너지를 얘기해. 에너지라고 하는 건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때 위치 에너지는 질량에 비례하고 높이에 비례를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야. 질량에 비례하고 높이에 비례를 해요. 자, 그래서 여기 9.8 곱하기 질량 곱하기 높이로서 위치 에너지를 구해줘요. 여기 보시게 되면 이거 보자. 이 추는 지금 현재 높이를 갖고 있죠. 그러니까 위치 에너지를 갖고 있는 거야. 자, 근데 얘가 떨어지면서 나무도막을 밀어버리죠. 나무도막을 밀어주면 밀어주는 힘 곱하기 나무도막이 밀린 거리, 이동 거리가 나오겠네. 힘 곱하기 이동 거리는 1이죠. 그럼 이 일을 누가 했느냐? 여기 있는 추가 떨어지면서 하는 거죠. 그럼 이 추는요, 이 높이에 있을 때 일을 할 수 있는 에너지를 갖고 있었죠. 그게 위치 에너지가 되는 거야. 자, 위치 에너지는요, 그래서 9.8 곱하기 질량에 비례하고 높이에 비례해요. 자, 질량이 2배 커지게 되면은요, 일의 양도 2배 커지겠네? 자, 이때 같이 커지는 게 누구냐? 이동거리가 2배 커져요. 자, 여기서 힘에다가 뭐라고 쓰느냐? 일정이라고 써주세요. 자, 왜냐면은 이 힘은 나무도막을 밀어주는 힘은 누구만큼 줘야 되냐면 나무도막과 직계 사이의 마찰력만큼 힘을 줘야 돼. 자, 그러니까 나무도막과 직계 사이의 마찰력이 일정하기 때문에 추랑은 상관이 없는 거야. 집게와 나무도막 사이의 힘이야,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힘은 일정하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럼 에너지가 달라지면 누가 달라지는 거냐? 이동 거리가 달라지는 거야. 그래서 이동 거리가 달라집니다. 높이가 2배, 3배 늘어나도 이동 거리가 2배, 3배 늘어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이동 거리만 재면은 얘가 몇 배 증가했는지 알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네. 자, 이게 위치 에너지인데요. 위치 에너지는 9.8 곱하기 질량 곱하기 높이이고, 이때 기준면이 어디냐에 따라서 에너지 값이 달라지게 되는데, 자, 지면을 기준으로 하면은 높이가 5m야. 그래서 9.8 곱하기 질량 곱하기 높이 5m가 돼야 돼. 그런데 베란다 기준으로 하면 높이가 2m로 줄죠. 그래서 베란다 기준이럴 땐 9.8 곱하기 2 곱하기 2야. 근데 옥상 기준으로 하면은요, 높이가 0이죠. 기준면 위에 있을 땐 높이가 0이야. 이때는 위치 에너지도 0이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야. 기준면 위에 있을 때는요, 위치 에너지가 0이라는 거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위치 에너지에 대한 얘기고요. 우리 위치 에너지 한번 해보자. 6번, 7번만 좀 해볼래? 6번, 7번. 자, 6번, 7번 딱 두 문제만 좀 해보자. 자, 6번 식이 어떻게 돼야 돼? 9.8 곱하기 질량 얼마? 4kg 곱하기 높이 얼마? 3m.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계산하면 얼마 나와요? 4번 나오죠. 식을 꼭 좀 써주세요. 자, 그 다음에 7번에요.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가 나무도막을 밀어내는 1로 전환되지요. 위치 에너지가 1로 변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밀려난 거리는 위치 에너지에 비례하지요. 밀려난 거리가 위치 에너지에 비례한 거예요. 높이가 2배 되면 밀려난 거리 몇 배 돼야 돼요? 2배. 그래서 이건 틀린 값이 되는 거죠. 55x가 됩니다. 어렵진 않죠, 그죠? 자, 9.8 mh라는 거. 그러니까 높이를 갖고 있으면은요, 위치 에너지를 구해주시면 돼요. 높이를 갖고 있으면. 자, 그럼 요번에는
자, 운동 에너지인데 계속 쉬고 투비 컨티뉴. 자, 운동 에너지 이거 별표 2분의 1 mv 제곱. 자, 운동 에너지 2분의 1 mv 제곱. 뭐 말할 것도 없어. 그냥 운동 에너지 구하는 식이요. 2분의 1 곱하기 질량 곱하기 속력의 제곱이에요. 오케이? 자, 2분의 1 곱하기 질량 곱하기 속력의 제곱. 자, 조용. 야, 우리가 이제 운동 에너지 얘기를 할 건데 이 운동 에너지는요. 운동하는 물체가 가지는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 운동하는 물체가 달려가다가 물체랑 충돌을 하게 된다. 달려가다 물체랑 충돌을 하게 되면은요, 이 물체를 이동시키게 되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은 수레가 달려가다가 얘를 꽝 부딪혀. 그래서 이 나무도막을 밀고 가. 자, 나무도막을 미는 일을 한 거야. 힘을 주고요. 이동거리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힘 곱하기 이동거리가 뭐야? 한 일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일을 누가 했느냐? 여기 지금 수레가 달려오면서 에너지를 가지고서는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일을 할 수 있는, 얘를 밀어줄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는 뜻이죠. 자, 얘의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얘가 가진 운동 에너지가 결국엔 한 일이 되는 거죠. 질량을 2배, 3배 늘리면은요, 나무도막이 밀려난 이동거리도 2배, 3배로 늘어나게 돼요. 근데 속력을 2배, 3배로 늘리면은요, 밀려난 거리가 4배, 9배로 돼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질량에는 비례해요. 근데 뭐에 비례한다? 속력의 제곱에 비례한다라는 얘기야. 어딨니? 자, 여기 옆에. 자, 운동 에너지는요, 질량에 비례해요. 그리고 속력의 제곱에 비례한 거예요. 자, 속력하고는 어떤 그래프가 나와야 되느냐? 속력과 운동 에너지의 그래프는요,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속력의 제곱에 비례하다라는 거, 2배, 3배 했을 때 이거에 제곱했을 때 비례관계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 운동 에너지는 속력의 제곱에 비례야. 이걸 이용해서 문제가 계속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은 속력을 2배로 늘리게 되면은요, 나무도막을 밀고 가는 이동거리는 4배가 돼야 되는 거. 일의 양이 4배가 돼야 되니까. 자, 그렇게 되고요. 중력이 한 일과 에너지라고 그랬는데 아까 중력이 한 일은 뭐라 그랬니? 낙하하는 거라 그랬죠? 밑으로 끌고 내려오는 거야, 중력이 하는 일은요. 자, 중력이 일을 했어, 물체한테. 중력이 일을 해주면 물체는 일을 받았으니 에너지가 증가하겠죠? 그때 증가하는 에너지는 무슨 에너지다? 운동 에너지가 증가를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니까 간단한 얘기야. 떨어지는 물체야. 떨어지는 물체가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은 점점 속력이 빨라지는 거죠. 속력이 빨라진다는 얘기는 운동 에너지가 증가한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중력이 물체한테 일을 해주면 그만큼 물체 입장에서는 에너지가 증가하는데 그게 운동 에너지로서 증가를 하게 된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자, 옆에 8, 9, 10 한번 해볼게요. 자, 8, 9, 10 바로 해볼게요. 운동 에너지 구하는 식이 뭐라고요? 2분의 1 곱하기 질량 곱하기 속력의 제곱. 여기 2분의 1은요, 그냥 그 보정상수라고 생각하세요, 지금은. 지금은 그냥 2분의 1이라는 숫자가 보정상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단위를 맞추기 위해서 보정해주는 상수라고 생각해 주세요, 지금은. 자, 그러면 질량은 10이고 속력이 5니까 결국엔 2분의 1 곱하기 10 곱하기 5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산수하시면 얼마 나와야 돼? 125줄이 되는 거죠. 됐니? 자, 그 다음 9번은요 10N의 힘으로 2m를 이동시켰을 때, 자, 요거 문제 잘 봐. 처음에 뭐 하는 애야? 정지해 있는 애죠? 정지해 있는 애니까 운동 에너지가 있다 없다? 정지해 있는 애니까 운동 에너지가 얼마? 0이죠. 자, 그래서 이게 정지해 있는 애야. 정지해 있는 애는 속력, 야, 조용. 조용. 정지해 있는 애는 속력이 0이야. 그래서 운동 에너지 얼마? 0인 거야. 근데 10N이라는 힘으로 밀어줘. 2m를. 그럼
나는 물체한테 뭘 해줬어 지금? 일을 해준 거죠. 물체 입장에선 일을 받았으니까 뭐가 증가해야 돼? 에너지가 증가해야 되겠죠. 그러면 정지해 있는 물체를 확 밀어버리니까 얘가 어떻게 돼? 빨라지겠죠? 자, 속력을 갖게 되겠죠? 그래서 2m 지나가면서 운동 에너지를 갖게 되는 거야.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니? 내가 가해준 일이 물체의 운동 에너지로 변한 거를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자, 그래서 얘는 그럼 나는 몇 줄의 일을 해줬니? 20줄의 일을 해줬던 건 알겠죠? 10N 곱하기 2m니까. 이게 이 물체의 운동 에너지가 되는 거죠. 2분의 1 곱하기 질량 곱하기 속력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알겠니? 애는 뭐야? 뭐가? 자, 그럼 9번에 답은 뭐니? 운동 에너지 몇 줄? 계산 중. 뭘 계산할 게 뭐 있어? 지금 답 얘기했잖아. 그냥 20줄이죠. 내가 해준 일의 양이 곧 여기서의 운동 에너지가 된다고요. 일의 양이 운동 에너지랑 일이랑 같은 거 아니에요? 언니 써봐요. 일을 받으면 에너지가 증가한다 그랬죠. 그 다음, 그래서 정지해 있는 물체한테 내가 밀어주니까 얘가 달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뭘 갖게 되는 거야? 속력을 갖게 되죠. 안 갖니 속력? 자, 속력을 갖게 되죠. 자, 속력을 갖게 되면은요, 속력을 갖게 되면은 걔는 이제 질량이 있고 속력이 있으니 운동 에너지를 갖게 되는 거지. 그럼 제가 가지는 운동 에너지가 몇 줄이니? 라고 물어보게 되면 내가 해준 일의 양만큼 에너지를 갖게 된다라는 그런 얘기야. 일이 에너지로 변환됐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이해 안 된다 손? 됐어? 자, 그리고 여기 이런 문제를 속력 물어보는 문제로서 또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2분의 1 곱하기 질량 곱하기 속력의 제곱은 20줄 이런 식으로 해서 속력까지도 구할 수 있으셔야 돼. 자, 10번 봅시다. 10m 높이에서 0.1kg의 공이 자유낙하했어요. 10m 낙하했을 때 운동 에너지는 몇 줄입니까? 라고 해요. 이거 2분의 1 곱하기 질량 곱하기 속력의 제곱으로서 구하는 거가 아니죠. 자, 얘가 지금 낙하하는 물체니까 중력이 일을 하죠. 몇 줄의 일을 하니 지금 중력은? 9.8 곱하기 0.1 곱하기 10줄의 일을 하는 거죠. 그죠? 이게 중력이 한 일이야. 결국엔 이게 곧 운동 에너지가 되는 거죠. 어렵네요. 그래서 몇 줄? 9.8줄의 운동 에너지를 가집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알겠니? 무슨 말인지? 자, 그러니까 에너지와 일은 왔다 갔다 전환이 됩니다. 그 얘기하고 있어요. 자, 보시면은 자, 지금 수레를 밀어주는데 똑같은 속력으로 밀어주는데 지금 질량이 다르죠? 자, 질량이 다른데 보시면은 알겠지만은 질량이 클수록 많이 밀려나는 게 보이죠? 그래서 질량에 비례해서 밀려납니다. 라는 거야. 그래서 질량과 운동 에너지는 비례 관계. 그 다음, 자, 나무도막이 밀려나는 거리를 이렇게 재는데 이때 속력 측정기를 통해서 속력을 달리해 가지고 재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속력의 제곱에 비례해서 나타난다라는 그런 얘기야. 속력의 제곱에. 자, 그래서 질량에 비례하고 속력의 제곱에 비례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운동 에너지는요. 됐니 여기까지? 자, 그래서 수레에 운동 에너지가 나무도막을 미는 일로 전환되는 거죠. 자, 그때 이동 거리는 수레의 운동 에너지에 비례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고. 썼니? 자, 수레의 속력이 일정할 때 나무도막의 이동 거리는 수레의 질량에 비례를 하죠. 자, 그 다음에 질량이 일정할 때는요, 수레의 속력 제곱에 비례한다. 속력에 비례한다 그러면 틀려. 속력의 제곱에 비례하는 거예요. 자, 다음 페이지에 중력이 한 일과 그 다음에 운동 에너지에 대한 얘기인데 이게 보시면 여기 쇠구슬이 있고요. 떨어집니다.
자, A 지점에다가 뭘 해놨냐면 속력 측정기를 해놨어요. 자, 그래서 A 지점까지의 거리가 50cm, 즉 0.5m예요. 지금 거리가. 자, 그렇다면 얘를 떨어지면서 속력을 측정하는 거죠. 자, 속력을 측정하게 되는데 그러면은 0.5m 내려오는 동안에 중력이 한 일은 9.8 곱하기 질량 곱하기 0.5m죠. 이게 중력이 한 일이야. 자, 계산하시면 이만큼 되는데 요 A 지점에서의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곱하기 질량 곱하기 속력의 제곱이죠. 2분의 1 곱하기 질량 곱하기 속력의 제곱. 이거 계산하면 역시 같은 값이 나오죠. 즉 중력이 일을 하면은 그 일을 한 만큼 물체의 입장에서는 운동 에너지가 증가했어요 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야. 중력이 한 일이 운동 에너지로 전환됐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자, 낙하할 때 물체에 중력이 작용해 가지고 일을 하는 거죠. 그럼 중력이 한 일은 무슨 에너지로?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됐니? 자, 여기 옆에, 밑에 2번하고 3번만 해보자. 2번, 3번만. 2번, 3번만 해보자. 밑에 확인 문제 2번, 3번만 해보자. 자, 2번, 3번 했니? 자, 볼게요. 자, 2번 식은? 2번 식은? 9.8 곱하기 2kg 곱하기 50cm니까 0.5m가 되는 거죠. 자, 그럼 몇 줄? 9.8줄의 중력이 일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알겠죠? 자, 3번 문제 보세요. 높이가 4배가 됐어요. 9.8 곱하기 4. 높이가 4배가 됐어요. 높이가 4배가 됐어요. 자, 그러면 에너지 몇 배가 됐겠니? 높이가 4배가 되면 중력이 한 일은 몇 배가 돼야 돼? 그건 성공 아니지? 얘들아, 높이가 4배가 되면 중력이 한 일은 몇 배가 돼야 돼? 4배가 돼야 되죠. 높이가 4배가 됐으면 9.8 mh에서 이게 4배가 된 거 아니야. 그럼 전체 값도 4배 증가해야지. 에너지가 4배로 증가하면 되는 거죠. 에너지가 4배가 되기 위해서는 속력은 몇 배가 돼야 되니? 2배가 돼야 되죠. 속력의 제곱에 비례한 거잖아요. 속력의 제곱한 게 4배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속력은 2배 빨라집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높이가 4배 증가하면은요, 속력은 2배 빨라지는 거예요. 됐니, 요거? 네. 자, 그 다음 이제 8번부터 또 빨리 해보자. 자, 8번부터 문제를 해주시는데, 8번부터 문제를 해주시는데, 단편까지예요 오늘? 121쪽까지 싹 다 좀 해주세요. 자, 채점하자. 저기 8번 해보자. 8번에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가 가장 큰 것이라고 했는데, 위치 에너지 구하는 식은 9.8 mh죠. 그죠? 9.8 곱하기 질량 곱하기 높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9.8 곱하기 질량 곱하기 높이를 다 할 필요는 없어요. 9.8 안 해도 돼요. 9.8 안 해도 되죠. 어차피 공통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그냥 질량 곱하기 높이 한 게 가장 큰 게 에너지가 가장 큰 놈이 되는 거야. 오케이? 정확한 답을 몇 줄인지 그런 거 구하는 게 아니고 크냐 작냐 얘기하는 거니까 그냥 곱해가지고 제일 큰 놈 찾아주시면 되죠. 질량하고 높이를. 자, 그 다음
9번은요. 3번. 10kg의 아이가 1m 책상 높이가 1m 이내 질량이 2kg인 가방이 놓여 있습니다. 아, 책상 질량이 10kg이라고? 근데 책상 질량이 상관이 없어요. 네, 상관없죠. 자, 가방의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기준면이 책상면일 때와 지면일 때 다르다. 다르죠? 책상면이면은 얼마? 0이죠. 그 다음 지면이면은 9.8 곱하기 1 곱하기 2가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19.6줄이 될 거고요. 자, 책상면 기준으로 하면은 가방의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0이다. 이거 맞는 얘기죠? 정답. 지면을 기준으로 하면 9.8 곱하기 질량 2 곱하기 높이 1이니까 19.6이죠. 그래서 몇 번? 3번이 돼야 돼요. 자, 그 다음 10번 볼게요. 자, 10번 보시게 되면은 자, 10kg의 물체를 바닥으로부터 1m 높이만큼 천천히 들어 올렸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때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지금 들어 올리는 거잖아요. 네. 중력에 대해서 일을 한다? 네. 맞죠? 중력에 대해서 일을 하는 거야. 반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니까. 자, 그 다음 한 일은 98줄이다. 맞아요. 9.8 곱하기 10kg 곱하기 1이죠. 그래서 98줄 맞죠? 네.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98줄만큼 감소했니? 증가하네요. 지금 얘는 올라가면서 높이가 증가하는 거니까 에너지는 증가해야 돼요. 일을 받는 거야. 그래서 3번이 돼야 돼요. 자, 이거 뭐 9.8 곱하기 질량 곱하기 높이 이딴 거 하면 할 필요 있다 없다? 질량이 몇 배 증가하니 지금? 4배 증가하죠? 질량이 증가하면 에너지도 4배. 그럼 한 일도 4배. 그래서 말뚝 박힌 깊이는 몇 배 증가하면 돼? 4배 증가하면 되죠. 알겠죠? 자, 질량이 4배 증가하면 말뚝도 4배 깊이 박히면 됩니다. 자, 그 다음 12번은요. 추를 낙하시켰어요. 그래서 이동거리 측정하는 건데요.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가 1로 전환되는 거죠. 추의 위치 에너지가 나무도막을 밀어주는 1로 바뀌는 거고요. 자, 나무도막의 이동거리가 곧 1의 양이죠. 질량에 비례하다. 이거 맞는 얘기죠. 추의 질량에 비례하죠. 낙하 높이가 달라지면 1의 양은 당연히 달라져야 되겠죠. 그래서 3번이 돼야 돼요. 자, 운동에너지 물어봅니다. 2분의 1 곱하기 질량 4 곱하기 속력 2의 제곱이죠?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2의 제곱이야. 8줄이 돼야 되죠? 자, 14번 보세요. 14번 문제도 꼭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승용차하고요. 그 다음에 버스가 있어요. 자, 질량이 승용차의 질량은 버스의 2분의 1이래요. 버스가 1일 때 얘는 2분의 1이야. 즉 몇 대 몇이란 얘기야? 1대 2란 얘기죠. 질량은 1대 2죠. 여기까지는 알겠죠? 네. 자, 2분의 1대 1이니까 1대 2죠. 그 다음 속력은요? 버스의 4배라 그러니까 4대 1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에너지는요? 운동 에너지는 질량 곱하기 속력의 제곱해주면 되는 거죠. 질량 곱하기 속력. 여기다 2분의 1 곱할 필요는 없어요. 몇 대 몇이냐 비율 하는 거니까. 자, 그래서 1 곱하기 4의 제곱 대 2 곱하기 1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니? 몇 대 몇? 그래서 몇 배? 8배 더 에너지가 큽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케이? 여기다 2분의 1 mv 제곱 2분의 1 곱하기 질량 곱하기 속력의 제곱 이건 하는 거 아니야? 2분의 1은 어차피 지금 이건 비율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질량에 비례하고 속력의 제곱에 비례하다라는 걸 가지고 해야 돼. 자, 그 다음 15번은 몇 번? 14. 오케이, 14. 이건 그냥 넘어갈게요. 질량에 비례하고 속력의 제곱에 비례하다라는 얘기니까. 자, 그 다음 16번 볼게요.
자, 정지해 있는 N데 20N의 힘으로 10m를 밀어줬어요. 몇 줄에 2를 내줬니? 200줄. 200줄에 2를 냈죠. 그럼 여기서 운동 에너지는 몇 줄이란 뜻? 200줄이 된다는 얘기죠. 2를 200줄 받았다는 뜻이 되는 거니까. 알겠죠? 자, 그래서 운동 에너지가 200줄이야. 그럼 200줄은 2분의 1 곱하기 질량 4 곱하기 속력의 제곱 이렇게 하면 되죠. 됐니? 자, 그래서 이거 산수하시면 얼마야? 10m/s가 돼야 되죠. 막상 해보니까 뭐 엄청 어렵네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17번 볼게요. 자, 17번 보시게 되면은요. 자, 이것도 자, 이것도 저기 뭐야 질량하고 속력의 제곱에 비례하다라는 걸 가지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지금 질량이 똑같죠? 네. 얘네들은 질량이 똑같아요. 근데 속력이 몇 배 증가해? 2배. 2배 증가해. 그럼 에너지 몇 배 증가해야 돼? 4배. 그렇죠. 속력이 제곱에 비례하니까 4배 증가해야 돼. 자, 그래서 이동거리가 4배 증가하는 거야. 그럼 몇 cm? 8cm가 되는 거죠. 이건 4배가 돼야 돼. 자, 그 다음에 16cm가 됐다는 얘기는 이게 몇 배로 증가하는 거야? 지금 2배 증가하는 거죠. 근데 여기 보시면 질량이 2배 증가했죠. 그럼 속력은 어떻단 얘기야? 같단 얘기죠. 그래서 4m/s가 돼야 돼요. 속력은 같고 질량이 2배 됐기 때문에 이동거리가 2배 된 거예요. 그래서 몇 번? 4번이 돼야 됩니다. (18번) 보시게 되면은 플라스틱관 위쪽에서 100g짜리 쇠구슬을 떨어뜨립니다. 아래로 속력을 측정했습니다. 옳지 않은 거 몇 번일까요? 100g짜리 떨어뜨렸죠? 200g짜리를 같은 높이에서 떨어지면 속력이 어떻게 되겠니? 에너지가 어떻게 되겠니? 몇 배 증가해, 에너지는? 2배? 에너지는 2배 증가하는 거죠. 그죠? 자, 에너지는 2배 증가하는 거야. 그러면 속력이 2배가 아니라 운동 에너지가 2배가 돼야 되는 거지. 오케이? 자, 속력이 2배가 되는 게 아니라 운동 에너지가 2배가 돼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5번이 옳지 않은 거예요. 자, 그 다음 19번 보시게 되면은요. 자, 지면에 닿는 순간 운동 에너지는 질량이 600g인 공에 질량이 300g인 공에 몇 배입니까? 이거 쉽죠? 몇 배야? 2배. 그냥 2배죠. 질량이 2배니까 에너지도 2배겠죠. 오케이? 뭐 풀면 문제인 거. 뭐 풀죠? 자, 실력 탄탄까지 다 했니? 실탄이 했죠. 몇 걸라니까 그러면. 자, 1kg인 물체를 베란다에서 옥상으로 옮겼어요. 몇 미터 옮겼니? 2m죠. 그럼 한일 9.8 곱하기 질량 곱하기 2m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19.6줄이 돼야 되는 거죠? 네. 자, 이거는요. 몇 배? 몇 미터 밀려났겠니? 야, 무게가 2배가 됐다. 뭐 결국에는 무게가 2배가 됐다는 얘기가 질량이 2배 됐다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예요. 9.8 곱하기 질량이 무게니까. 자, 그래서 무게가 2배가 된 거랑 높이도 2배가 됐어요. 그럼 에너지는 총 몇 배가 됐니? 4배가 되죠. 그럼 이동거리도 총 몇 배가 돼야 돼? 4배가 돼야 되죠. 그러니까 몇 미터 밀려갔겠니? 8m 밀려갔겠죠? 2m 밀려갔었는데 질량도 무게도 2배, 높이도 2배 이렇게 되면은 에너지는 4배 돼서 8m 밀려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22번에 1번인데요. 1의 양은 9.8 곱하기 질량 얼마야? 0.1 곱하기 높이 몇 미터? 이거 계산하시면 되죠. 그래서 얼마 나와요?
0.98줄이 되는 거죠. 0.98줄. 자, 그랬을 때 A점에서의 운동 에너지는 몇 줄? A점에서의 운동 에너지는 몇 줄? 똑같죠. 0.98줄이죠. 왜요? 중력이 일을 하는 만큼 물체는 운동 에너지가 증가를 하게 되는 거죠. 중력이 한 일과 물체의 운동 에너지는 같다라는 거야. 중력이 한 일과 물체의 중력이 쇠구슬이 한 일과 쇠구슬의 운동 에너지는 같기 때문에 그래요. 자, 1번 보자. 10N인 물체를 수평면에서 천천히 5m 끌고 간 후 2m 들어 올렸다. 총합이 50줄이야. 자, 그럼 끌고 갈 때 F라는 힘으로 5m 끌고 간 거니까 한 일은 F 곱하기 5m죠. 더하기 들어 올릴 때는요. 10N짜리 I를 2m 올린 거죠. 10N 곱하기 2죠. 이거 두 개 더한 값이 얼마라고? 50줄이라고. 그럼 힘이 몇 뉴턴인지 구할 수 있겠죠? 6뉴턴 나와야죠. 식을 그대로 써주세요. 이건 끌고 갈 때 일이고요. 이건 들어 올릴 때 일이에요. 두 개 더한 값이 50줄이란 그런 뜻이야. 자, 2번은 몇 번 나왔니? 3번? 아닌가? 기억에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가 나무도막을 미는 일로 전환된다. 얘의 위치 에너지가요. 나무도막을 미는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억 맞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요. M이라는 애가 H 높이에서 떨어졌을 때, M이라는 애가 H 높이에서 떨어졌을 때 S만큼 밀려나면 2M이 됐죠? 질량 2배니까 A는 몇 S? 2S죠? 2배 돼야 되죠? 이것도 맞는 거죠? 자, 그럼 얘는 2S고요. B는 그럼 몇 S인지 어떻게 알아? 2분의 3 질량 곱하기 2H니까 3MH죠? 그러니까 3S가 되는 거죠. 그래서 2대 3이죠. 자, 그럼 몇 번? 5번이 돼야 되죠. 자, 3번은요. 제동거리예요. 제동거리라고 하는 거는 자동차 브레이크를 딱 밟았을 때 미끄러지는 거리를 얘기를 해주는 거야. 자, 그러면 지금 속력이 2배 증가하면 제동거리 몇 배 증가하니? 속력이 2배 증가하면 제동거리는? 4배 증가해야 되죠. 왜냐면 운동에너지가 4배 증가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제동거리는 속력의 제곱에 비례합니다. 맞는 얘기죠. 그럼 가는 몇이 나와야 돼? 자, 요거 지금 30에서 60 되는 거 4.5에서 가가 되는 걸 해줘야 되는 거죠. 오케이? 3배가 목 아파. 자, 그래서 그 18m가 돼야 됩니다. 가는 18m예요. 그래서 틀렸고요. 디귿에 자동차의 속력이 빠를수록 제동거리가 길다? 당연한 얘기죠. 몇 번? 자, 오늘은 여기까지 얘기합시다.